라는 것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보험료 114페이지를 봅니다.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에 보니까 1. 보험료의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가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험료의 구성. 자, 보험료는 이 보험료라는 말 그 자체가 별도의 표기가 없으면 보통약관 영업보험료를 뜻하는 거예요. 보통약관 영업보험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보통약관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라는 거와 순보험료,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부가보험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그러면 순보험료가 뭐 하는 거고 부가보험료가 뭐 하는 거냐? 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를 거라고요? 영업보험료라고 부를 겁니다. 이 순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해야 될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됩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이걸 누적해 놓는다고. 그걸 순보험료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 활동을 하면 손해평가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손해평가의 수당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보험료는 뭐 하는 거냐니까 보험회사가 농업정책보험금융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하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경영비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경영비로 충당되는 금액이 부가보험료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이 보험료의 구성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네. 그죠? 그럼 순보험료를 구하려면 위치 바꾸면 되잖아. 그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 영업보험료에서 뭐 빼면 된다고? 부가보험료를 빼면 돼요. 이 기본 공식을 통해서 이걸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해요. 자, 순보험료. 그럼 이 순보험료는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면 정책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보험료를 도와준다, 지원해준다, 보조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보조받으려면,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보험 가입 자격 요건에 뭐가 있었냐니까,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되고, 만약에 가입할 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실무적으로 등록 후 가입시킵니다. 그러면 이 순보험료는 구성이 얼마만큼을 도와주느냐니까, 이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 50%를 누가 도와준다고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부가보험료의 100%, 부가보험료의 몇 퍼센트? 100%. 부가보험료는 전액 정부가 지원을 해요. 그러면 정부 지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원액,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니까 순보험료의 지원 비율, 별도 조건이 없으면 몇 프로? 50%예요. 별도 조건이 없으면 50%. 부가보험료의
몇 퍼센트? 100%.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과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100%를 정부가 지원하더라. 그러면 순보험료의 전체를 도와주는 건 아니네. 그죠? 그래서 이 순보험료의 구성을 살펴보니까 순보험료는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순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정부 보조 금액. 그 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와줘요. 지자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니까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순보험료의 구성을 살펴보니까 각각 있죠.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고 그 나머지를 누가 내는 거예요? 계약자.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이 영업보험료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보험료 중 순보험료의 일정 부분만큼을 누가 부담한다?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정부 지원이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50%예요. 그런데 두 가지 품목에 한해서 두 가지 품목. 이제 과수사종, 사과배, 단감, 떫은감하고 벼의 경우에는 그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최소 33%에서 최대 60%를 지원합니다. 최소 33%에서 최대 60%를 정부가 지원해요. 자, 요 기준은 25년 기준입니다. 25년 기준.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뀔 거니까 얘가 65%로 늘어나요. 얘는 26년 기준입니다. 26년 기준. 우리 시험은 26년이죠. 26년도부터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비율이 5% 늘어나서 65%를 지원해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잠깐 살펴보느냐 하니까 10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3. 정부의 지원.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일반적으로 보험 사업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재보험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농업인의, 이제 줄 거야 되겠네. 농업인의 순보험료와 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순보험료와 사업자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자,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 50%를 지원하고 다만 과수 사종 품목 사과배, 단감, 떫은감과 그 다음에 벼의 경우 보장 수준별로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로 33%에서 60%. 벼는 몇 프로예요? 35%에서 60%로. 그래서 밑에 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표를 보니까 밑에 표 보이나요? 자, 이거는 뭐 사실 의미가 없는데 25년 기준이니까 일단 기준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 보장 수준별이라고 했어요. 보장 수준별. 이거의 반대 표현이 뭐냐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자기가 부담하는 거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고 보장을 한다는 거는 회사가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약자가 10%를 부담하면 회사는 몇 프로를 보장하는 거예요? 90%. 이 두 개를 합쳐서 100%가 돼야 돼. 보장 수준 비율과 자기 부담 비율을 합쳐서 몇 프로가 돼야 된다고요? 100%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보장 수준을 보니까 여기에 60%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짜리예요? 40%. 그 다음에 70%짜리가 있고,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은 30%. 그 다음에는 80%가 있으니까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이 20%. 85%가 있으니까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이 15%. 그 다음에 90%가 있으니까 얘는 자기 부담 비율이 10%예요. 자, 큰 값이 보장 수준이고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자, 60%일 때 저기 뭐야?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 비율이 몇 프로로 돼 있어요? 60, 그다음에 60, 그다음에 50, 38, 33 이렇게 돼 있죠. 665, 38, 33. 근데 벼의 경우에는 또 다르지요. 벼는 얘가 얼마예요? 60, 그다음에 55, 50, 38, 3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낮을수록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은 낮지요. 그렇죠? 왜 그러냐니까 이게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정책보험은 가입을 많이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담 비율이 40%인 사람이에요. 그럼 1,000만 원 손해가 나면 6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자기 부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마나 아니야? 가입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높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우리 시장 논리로 보면 이게 웃기는 부분이야. 왜 그러냐니까 자기 부담 비율이 낮은 사람은 3대가 나라를 구한 경우예요. 자기 부담 비율이 여러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면 10%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40%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많이 받으려면 10%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자기 부담 비율이 20%, 30%, 40%는 계약자가 가입을 할 때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임의로 선택해. 그러면 최소 가입을 한다고 하면 몇 프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계약자들이 20% 계약자가 많아요. 그러면 15%와 10%는 아무나 가입 못하네요. 아무나 가입 못해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니까 10%형 가입자는 중요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장 수준 또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시험은 이걸 요구한다니까. 그러면 자기 부담 비율을 조건상 20% 이렇게 조건으로 주면 땡큐 베리 감사. 안 준다니까. 안 주고 최소 자기 부담 비율로 가입했다. 최대 보장 수준으로 가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자기 부담 비율 10%에 가입을 하려면 90%를 보장받으려면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문제의 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20%입니다. 120. 자, 이게 뭐냐니까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하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일 때 10%형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120입니다. 3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3년간 받은 보험금이 납입한 순보험료의 120% 미만일 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고. 즉 조금 전에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몇 퍼센트? 120% 미만일 때 여기에 가입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때 수령한 보험금 대비, 순보험료 대비 수령한 보험금의 비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 하니까 손해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뭐라 부른다고요? 손해율.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아야만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서 3대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를 주느냐니까 과거 5년 동안에 수령한 보험금을 쭉 보여줘요. 과거 5년 동안에 수령한 보험금을 쭉 보여줍니다. 조건의 표로.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납입한 순보험료들을 나열해줘요. 그러면 그 표를 가지고 뭐를 찾아내야 된다고? 손해율을 산출을 해서 이게 120% 미만이냐? 그럼 어디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리고 15% 가입은 120이 아니고 120이에요. 2년 연속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일 때는 15%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장에 최소 자기 부담 비율로 가입했다라고 하면 2년 거도 계산해야 되고 3년 거도 계산해야 돼요.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15%가 될지 10%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안 되면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은 몇 프로예요? 20%가 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몇 년도 기준이라 그랬어요? 몇 년도? 25년도 기준이 최소 33%에서 최대 6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품목의 구분 없이, 그러니까 사과배, 단감, 떫은감, 벼 구분 없이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이 두 개 다 60%가 아니고 몇 프로? 65%가 돼요. 65%. 그리고 얘가 33%가 됩니다. 나머지 중간값은 이렇게 됩니다. 65, 60, 50, 38, 33. 이거는 25년도 농작물 재보험 사업 시행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100%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과 벼를 차등을 줬잖아요. 차등을 주지 않고 과수사종과 벼 통합해서 65,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8, 최소 얼마라고? 33%. 암기.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자기 부담 비율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과 벼의 경우에는 이 조건에 따라서 뭐를 찾아야 된다고? 정부 지원 비율을 찾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문제가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단순하게 그거 외워가지고는 절대 안 돼.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흐름을. 자, 이거는 다시 또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사과배, 단감, 떫은감과 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몇 프로라고? 50%예요. 그럼 왜 사과배하고 단감, 떫은감만 그 차등을 뒀냐니까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는 50% 일괄적으로 하고 사과배, 단감, 떫은감과 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거 벼하고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반드시 조사합니다. 가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 됩니다. 약간 더 확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정부 지원액의 순보험료는 누구가 이거 부담한다 그랬어요? 정부가 부담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요구를 하는 거는 현재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면 전부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는 거.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구하는 거. 이거 두 개가 대부분이에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와 정부 지원액. 근데 우리 이론서에는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는 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액을 구하는 명시된 공식이 없어요. 공식 자체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써요. 만들어서 쓴다고. 원래 시험은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 이론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산출 식이 없다니까. 정부 지원액을 구하는 식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어 쓴다니까.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상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정부 지원 비율, 지자체 지원 비율 이렇게 구합니다. 뭐 개념 잡기니까 그럼 이 산출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자, 이게 영업보험료예요. 뭐라고요?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부가보험료와 순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순보험료를 각각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계약자가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보험료에 누구 거 빼는 거예요.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지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결국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면 자, 얘 이름이 뭘까요? 얘 이름이 뭐예요?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죠. 얘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험료. 얘는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순보험료는 정부 플러스 지자체 플러스 계약자.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할 거니까 이 두 놈을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넘깁니다.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 마이너스 정부 마이너스 지자체. 맞나요?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정부 지원과 지자체는 얘를 세부적으로 보면 얘는 순보험료에 정부 지원 비율이죠. 맞아요? 자, 지자체는 순보험료에 지자체 지원 비율. 맞나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식을 쭉 적어보면 순보험료 마이너스 순보험료 곱하기
정부 지원 비율 마이너스 순보험료에 곱하기 지자체 지원 비율이 돼요. 그죠?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인수분해를 배우거든요.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꾸는 거, 복잡한 것을 간략화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때는 공통된 걸 찾아야 돼요. 순보험료, 순보험료, 순보험료 다 찾았지요? 그러면 제일 앞에 순보험료가 와요. 그죠? 얘는 다 가져왔으니까 1. 얘는 남아있는 게 정부 지원 비율 마이너스 얘는 지자체 지원 비율. 그래서 이 식이 나온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제는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를 설명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심심하면 카톡이 오는 거야. 심심하면. 선생님, 이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탐구를 하는 거야, 막. 왜? Why?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설명 드리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성격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죽자고 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이거 풀고 있겠어요? 이럴 필요 없다고. 왜? 우리 수학의 인수분해라는 이 공식이 원래 복잡한 식을 간략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럼 이 식이 우리 책에 있느냐?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많이 구한다고. 자, 그래서 일단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에서 1 마이너스 정부가 지원하는 거,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뭐 구해야 돼요? 순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순보험료. 그 다음에 이게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율,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율은 조건으로 줘요. 왜? 이거는 정해진 상수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건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왜? 사과 배냐, 단감, 덜분감이냐? 변냐? 아니면 50%냐? 그래서 얘는 상수가 아니고 변수로 이 값을 바로 구할 수 없도록 자기 부담 비율을 찾아내는 조건을 줘요. 그럼 그 자기 부담 비율을 찾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65, 그 다음에 60, 50, 38, 33 얘를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문제는 확장하고 응용을 하면. 이해됐어요? 순보험료의 구성해가지고 그냥 뭐 정부 플러스 지자체 플러스 계약자면 나중에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 오케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아직 할 게 천진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니까 보험료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용도가 어떤 용도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하며 그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다.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두 번째가 보험료 산출식입니다. 보험료 산출식. 자, 보험료 산출식은 1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양가로 2 보험료의 산출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보장 방식은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 4종입니다. 과수 4종.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정리니까 과수 4종의 보험료 산출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출식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보험료 산출식에 있어서 보험료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둘째 시간 때 구했던 거. 보험료 산출식의 기준.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산출식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보험가입 금액. 앞으로 우리가 그냥 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가 하면 보험가입 금액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요율입니다. 요율. 보험료율이에요. 보험료율. 줄여서 그냥 요 이렇게 적을 거예요. 가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손. 가요, 손. 손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뜻합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이라고 있어요. 방제시설에 대한 할인율입니다. 방제시설 할인율. 방제니까 재난을 막아주는 시설이 있으면 당연히 할증이 아니고 할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율. 그 다음에는 한부장이 나와요. 한부장은 한정보장과 부보장의 약어입니다. 한정보장과 부보장의 약어. 한정보장이라고 하면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다. 그럼 위험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할인. 부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받지 않겠다.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 부보장의 경우에는 요거를 정리를 해 두세요. 과수사종의 경우에는 일소 부보장이 있고 가을동상에 부보장이 있어요. 사과배, 단감, 떫은감에서는 적과 종료 이후가 7종 한정보장입니다. 적과 종료 이후가 뭐라고요? 7종 한정보장이에요. 7종이면 태, 우, 지, 집, 화, 일, 가 이렇게 7가지예요. 태풍에는 강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소와 가을 동상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부보장 특이하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부보장 특이하게 가입을 하면 위험이 7개에서 5개로 줄었지요. 그죠? 그러면 뭐 해준다? 할증한다? 할인한다? 할인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소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 그 다음에 또 과수사종 말고 또 뭐가 있느냐니까 감귤이에요. 감귤 중에 만감류라고 있어요. 감귤에 뭐라고요? 만감류. 만감류는 보험기간이 발하기부터 5월 정도 되겠죠. 발하기부터 해서 계약 24시부터 해서 2월 말까지 한 해가 넘어가죠. 그리고 통상 보면은 여기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기간이 동상해를 보장해요. 뭐를 보장한다고요? 동상해. 그래서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동상해는 겨울 동상해는 보장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보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감귤입니다. 감귤의 온주밀감이 아니에요. 온주밀감이 아니고 감귤의 만감류는 동상해 부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증 하겠어요? 할인 하겠어요? 할인 받는 거. 동상이를 보장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부보장이 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호두. 호두는 부보장이 뭐냐니까 조수의 부보장이 있어요. 조수의 부보장. 이 조수의 부보장은 자동 가입이에요. 특약인데 얘도 특약입니다. 얘도 특약이고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전부 다 특약이고요. 특약이고 보험료가 할인되는 요소들이에요. 할인 요소. 특약에서 할인 들어가는 거. 할인. 조수의 부보장은 이 호두를 좋아하는 놈이 누구냐니까 청설모예요. 청설모. 솔모가 아니고 정식 명칭이 청설모입니다. 청설모. 우리 저기 부산대학교 뒤에 금정산에 가도 이거 천지백가리. 등산하다 보면 이거 자주 봐요. 이 청설모가 호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호두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 방제 시설이 없으면 자동으로 조수의 부보장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호두는 조수의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방제 시설이 없는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그리고 할인해줘요. 근데 할인율이 0.15%니까 100만 원에 1,500원, 100만 원에 1,500원 할인해주니까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조수에는 보장 안 해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의 부보장으로 가는 경우가 뭐냐니까 있기는 있는데 일부만 설치된 경우. 그 일부가 어떤 거냐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전체 둘레에 80% 미만으로 방제 시설이 설치된 경우. 자, 이거 이제 호두 과수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호두 과수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얘가 청설모예요. 청설모야. 그럼 얘가 과수원으로 딱 와가지고 여기가 과수원이다 하고 이렇게 철책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80% 미만 둘러져 있으면 이거는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전체의 80% 미만, 이걸 우리가 이제 목책기. 방제시설 이름이 목책기예요. 전기 목책기. 목책기는 이 과수원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제시설이 과수원의 나무별 방제시설이 80% 미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방제시설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호두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를 1차적으로 뚫고 들어왔어. 삐집고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고 올라가면 딱 잡히도록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철사로 된 올무를 설치해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 이거 다 걸리죠? 떨리는 거지. 나무에 설치하는 방제시설은 올무. 그 다음에 올무를 하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아예 가지 못하도록 이 나무에다가 이런 쟁반 같은 거를 둘러놔요. 쟁반을. 그럼 얘가 올라가면 이 쟁반에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원통 모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는 또 이 나무에다가 원통형도 뭐 하다고 싶으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간 모양으로 안에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겠죠? 그죠? 아무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원통형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안에 이게 비어 있다고.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쪽으로만 들어가지 나무 위로는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갓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갓모형. 자, 그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호두 품목의 경우에는 조수의 부보장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방지 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자동 가입. 방지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전체가 80% 미만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 그 다음에 과수원 전체가 다 100% 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에 방지 시설이 80% 미만이면 자동 가입. 그러니까 얘를 모두 만족해야 돼. 오케이? 그 부보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과수 사종의 부보장, 그 다음에 호두 부보장, 그 다음에 감귤의 온주밀감이 아닌 망감류에 한해서 뭐다? 부보장이에요. 망감류는 보험기간이 2월 말까지예요. 온주밀감은 보통 계약이 12월 20일까지고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는 동상의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자, 망감류는 보험기간이 주계약, 보통 계약의 보험기간이 2월 말까지. 오케이? 근데 온주밀감은 보험기간이 12월 20일까지만 주계약이에요.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동상해를 보장받으려면 동상해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 있느냐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수제한 목적물을 배울 때 시설 재배 배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재배를 하면 인수제한인 품목이 한 놈이 있었어요. 그게 망감류입니다. 망감류는 무조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야 돼요. 망감류는 노지 재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온주밀감은 노지 재배도 가입이 가능하고 시설 재배도 보험에 가입을 해요. 여러분들 먹는 거는 이제 시설 재배해 가지고 타이백 설치한 거 그거 많이 먹죠. 그죠? 타이백도 이게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는데 타이백도 방제 시설이에요. 원래 타이백은 건축 소재입니다. 그거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돗자리 중에 번득번득한 거 아세요?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집 지을 때 그 난방을 하기 위해서 벽과 벽 사이에 이걸 끼워 넣어요. 그러면 지금 은색으로 반딱반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닥에다가 타이백을 전부 다 설치를 해놔요. 그러면 이 과실이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여기 이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야 광합성을 해서 당분을 올리는데 얘가 빛이 비칠 때 윗면만 비치고 아랫면은 안 비치잖아. 그죠? 그럼 이 빛이 이렇게 와서 반사돼서 그림자진 부분까지도 빛을 쏘아주니까 타이백 감귤이 달아요. 그리고 타이백을 설치를 하면 얘가 비가 오면 튕겨 나가거든요. 수분 스트레스를 주면 이 과실들이 동화작용을 이용을 해서 지가 살려고 당도를 높여요. 그래서 타이백 감귤이 단 거야. 왜 단지를 타이백이라는데 하우스 감귤 이렇게 왜 단 거냐 이런 이유가 있다고. 뭐 하다가 이거 이야기가 나왔노?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래서 요는 망감류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재배한다고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온주밀감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다 가능해요. 뭐 설명을 하다 그래서
이 동상의 부보장인 게 보험 기간이 2월 말까지 해주는 게 하우스 자체가 이미 방제 시설이에요. 하우스 자체가 뭐라고? 방제 시설. 그런데 온주밀감은 하우스에서도 들어가지만 노지에서도 키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노지에서 만약 키운다고 하면 겨울철에 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보험에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가입을 하려면 특이하게 가입을 하세요. 특이하게 가입을 해서 할인을 받고 싶으면 서리방지 미세 살수장치나 방상팽과 같은 동상에 특이하게 가입을 했을 때 할인받는 방지시설이 또 있다고. 20% 할인해 주는 거. 오케이? 지금은 그냥 개념 잡는 거니까 나중에 다 상세하게 다 정리해 줄 거예요.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부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한부장은 한정보장과 부보장이다. 부보장이다. 오케이? 근데 한정보장과 부보장이 다 같이 들어가는 놈은 과수사종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과수사종 말고 포도의 경우에는 여기 신이 들어가요. 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 과수원에 한해서 10%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은 해당이 없고 포도나무와 포도 과실에 한해서만 신규 가입 과수원 할인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수사종에 한해서는 보험료 산출 시기 가, 요, 손, 방, 한부장입니다. 가요, 손, 방, 한부장. 근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 방제시설과 한부장하고 손하고는 과거에는 얘들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이게 뭐냐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 그래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옛날에는 얘를 갖다 그냥 할인 할증률이라고 불렀어요. 가요 다음에 있는 손, 방, 한부장 가요 다음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뭉뚱그려서 뭐라 불렀다고? 할인 할증률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느냐니까 계약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과수원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손해율에 대한 할인 할증률이죠. 손해율에 대한 할인 할증률. 얘만 따로 빼가지고 얘 이름을 뭐라 부르느냐니까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이라고 불렀다고.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그냥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에요. 이 표현이 언제 있었냐면 과거 17년도면 3회 때네. 이때 업무방법서 상에 업방에 이 표현이 있었어요. 과수원별 할인 할증. 지금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뭐라 부른다고요?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을 불렀는데 10회 문제에도 9회 문제에서도 그때 이론서에는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니까. 우리가 배운 거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의 기출 문제에 얘가 뭐로 나왔다고?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이거는 일종의 출제 오류예요. 이거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현재 이론서에 없는 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개떡같이 나와도 우리가 알아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옛날에는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로 배웠구나.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론서에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은 계약자별로 설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뭐에 따라 된다고요? 계약자별로 할인된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에 글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가, 요 다음에 있는 이것들을 묶어서 그냥 뭐라 부른다고?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고. 할인 할증률이 없음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할인 할증률이 없음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가요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 할인 할증률이 없다라는 말은 가요 다음에 있는 이 뭉뚱그리가 1이라는 뜻이에요. 1. 100%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구나 알아서 들으라고. 우리 교재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손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에서 얼마를 차지하는가 그 비율을 손해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식을 적으면 보험금을 뭐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 순보험료로 나눕니다. 왜 순보험료로 나누느냐 하니까 이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게 순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게 뭐라고요? 순보험료이기 때문에 손해율을 나눌 때는 영업보험료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눈다? 순보험료.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부를 거라고요? 손해율. 그럼 이 손해율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평가 기간이 최대 5년이에요. 평가 기간이 최대 몇 년? 평가 기간. 평가하는 기간. 최대 5년입니다.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다면 최대로 할인받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30%까지만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최대로 얼마라고? 마이너스 30%. 최대로 할증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얼마까지 하느냐니까 50%까지 할증합니다. 자, 손해율의 최대 할인율과 최대 할증률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그냥 플러스 50%. 얘는 할증률이고 얘는 할인율이에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할인율로 보면 되고요. 부호가 없으면 할증률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론서에는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계산 산출식이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우리 교재 11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1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론서에 따라 과거에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걸 빼버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려면 할인하게 되면 앞에 뭐를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할증하게 되면 부호를 안 붙여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30%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1 마이너스 0.3이 1 플러스 마이너스 0.3이에요. 원래 수학에서는. 그래서 할인 할증률의 개념은 부호로 판단을 하시면 돼. 아니면 할인하면 뭘 붙이면 된다고? 마이너스. 할증하면 그냥 플러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론서대로 한다고 하면 조건을 제시를 할 때 반드시 할인율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할증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되는 거고. 자,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우리 교재 9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97페이지. 자, 97페이지에 보면 보험료의 할인 할증 적용이라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품목별, 시군별 보험료율에 이거예요, 이거. 이 요율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지역별
기본 요율이라고 불러요. 지역별 기본 영업 요율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기본 영업 요율. 자, 이게 봅니다. 이게 영업보험료라고 했으면 이 요율의 이름이 영업요율이에요. 지역별 영업요율이고, 만약에 이 보험료 이름이 순보험료라고 했다면 이때 요율은 순보험료율. 이 보험료가 부가보험료라고 했다면 이때 요율은 부가보험료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요율이 보통약관 영업요율 했으면 이게 보통약관 보험료가 되는 거고, 이 요율이 특별약관 영업요율 했다면 이 보험료는 특별약관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바뀐다? 요율에 따라 바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대표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역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 기본 요율이라고 부르고, 이게 영업보험료면 영업요율, 순보험료면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는 부가보험료율, 특약이면 특약요율, 보통계약이면 보통계약요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니까 시군별로 정해집니다. 시군별로. 근데 이게 이제 벼하고 사과배는 재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거를 세분화하겠다고 해서 면, 동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만 돼 있지 얼마만큼 하겠다는 건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알아둘 것. 오케이?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서두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 품목별, 시군별 보험료율에, 이게 뭐라고? 얘를 뜻하는 거예요. 요율. 이 요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율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할증이 적용된다. 보험료의 할인 할증의 종류는 각 품목별 재보험료율세에 따라 적용되며 과거의 밑줄 끄세요.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 이게 바로 뭐냐니까 얘입니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방지시설 할인율 등을 적용한다. 방지시설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한부장, 부보장, 신규가입 과수원, 그래서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과거 5년간 누적 손해율이 80% 미만이면 할인. 과거 5년간의 누적 손해율이 80% 미만이면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120% 이상이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80% 미만일 경우에는 누적 손해율과 가입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또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 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반면 과거 5년간 누적 손해율이 120% 이상일 경우에는 누적 손해율과 가입 기간에 따른 보험료의 할증이 적용된다. 자, 밑에 표를 한번 볼까요? 표를 보니까 위쪽에는 평가 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맞나요? 그 다음 왼쪽에는 손해율이라고 되어 있죠. 손해율. 자, 손해율 구간을 보니까 80% 이상, 120% 미만에는 할인도 없고 할증도 없지요. 요거는 외워야 돼. 자, 할인 할증이 없는 구간. 손해율이 80% 이상, 120% 미만.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수직선상에서 표를 하면 얘가 80%고 얘가 120%예요. 그죠? 맞나요? 8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0% 포함되죠? 80%부터 해서 어디까지? 119%까지. 120% 미만까지는 할인 할증이 없어요. 얘는 100%죠? 1입니다. 1.
할인 할증이 얼마라고? 1이라는 뜻이고. 80% 미만, 120% 이상. 얘가 이상이고 얘가 미만이니까 얘는 80% 미만이 될 거고 얘는 이상이 되겠죠. 그죠? 자, 할인 할증이 없는 구간이 뭐라고요? 손해율이 뭐라고요? 손해율이 80% 이상 120% 미만이면 할인 할증이 없다. 근데 80% 미만 120% 이상일 때는 할인되거나 할증되는데 평가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 봅니다. 표를 보세요. 자, 그럼 손해율이 제일 작을 때가 30% 미만이에요. 자, 요거 체크하고 외워두세요. 30% 미만, 요거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손해율이 제일 큰 건 얼마예요? 500% 이상. 오케이? 자, 손해율이 30% 미만일 때 평가 기간이 5년이면 할인율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죠? 근데 손해율이 500% 이상일 때 평가 기간 5년일 때 할증률이 얼마예요? 50%. 다른 거는 이거 외우란 말 못해. 외우란 말 못해. 하지만 할인 할증이 없는 것과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거, 그다음 가장 할증률이 높은 거, 이거는 외우자고. 자, 그래서 뭐가 손해율이 30% 미만이고 평가 기간이 5년일 때 최소 얼마라고? 마이너스 30% 할인율입니다. 손해율이 500% 이상이고 평가 기간이 5년일 때 최대 할증 받는 게 몇 프로라고? 50%. 요것만 기억하세요. 굳이 이 표를 외운다는 거는 이거는 시험 문제로서는 부적합하겠죠. 그죠? 이거를 외워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한 문제 만나면 외워서 풀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데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런 걸 내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최소와 최대와 할인 할증이 없는 거는 외워두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손해율 찾으셨어요? 박스 당구장 표시. 자, 손해율은 최근 5개년의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에 뭐로 나눴어요? 순보험료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까 손해율이란 수령한 보험금의 합계를 납입한 순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것을 손해율이라 부른다라고 했단 거예요. 자, 자기부담 비율, 할인 할증은 최근 2년부터 5년까지의 누적 손해율로 산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까 우리 자기부담 비율을 결정할 때도 손해율이 있었잖아요. 그거 1시간 전인데. 자기부담 비율을 할 때 120% 미만, 120% 미만 있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기부담 비율은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죠. 그죠? 할인 할증은 평가 기간이 5년이고 자기부담 비율은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최근 2년부터 5년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위험 대상 품목 과수사종은 손해율 구간이 15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면 아까 우리 보험료 114페이지로 옵니다. 자, 그럼 115페이지에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바로 밑에 보면 당부장 보이죠? 자,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어요. 계약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시험에서는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이렇게 나왔다고. 자, 이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누구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계약자별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로 나왔다고?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로 나왔다고. 자, 이게 금방 이게 안 돌아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이거 이 자료 버리면 안 돼요. 이 자료를 항상 스크랩 해놓든지 오늘 이렇게 자료가 몇 개 없나 알겠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4페이지에 2회 기출 조건 박스에 보면, 자, 박스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돼 있죠? 그죠? 20%면 이거 할인이에요? 할증이에요? 할증입니다. 그죠? 자, 근데 원래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냐니까 밑에 표 봅니다. 밑에 실제 기출 당시 조건이라고 찾으셨어요? 자, 거기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그 당시에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이런 게 명시되어 있었다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뒤로 넘겨서 자, 6페이지 볼까요? 6페이지 8회 기출을 보면 계약 내용 해가지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해가지고 얼마로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3%. 이건 정상적으로 표현을 해놨지요. 자, 이게 몇 회 기출이라고? 8회인데, 자, 똑같은 8회인데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를 봅니다.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냥 할인 할증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봅니다. 자,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명칭이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계약자별로 적용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요 다음에 있는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할인 할증률을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순보험료율 있고 부가보험료율 있고 할인 할증률 있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지시설 할인율, 한부장 아무것도 없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다음에 있는 뭉텅그리를 뭐로 본다고? 할인 할증률로 본다는 거예요. 8회 기출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느냐면 어디를 보느냐니까 11페이지를 봅니다. 11페이지면 10회 기출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험 친 게 11회고 24년도 시험이 10회예요. 24년도에도 보면 계약사항 표의 오른쪽에 보면 순보험료율 10%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수원 할인 할증률 해가지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수험생이 봤을 때 우리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 과수원의 할인 할증률은 여기서 요 다음에 있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뭐를 뜻한다 그랬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뜻한다고 했죠? 계약자별로 적용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이론서에는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이라는 게 이론서에 있다 없다? 없다. 이 표현은 과거 17년도 업무방법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 다음에 있는 값들을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함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다음의 손방 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를 뜻하는 거라고? 손해율에 따른 할증률. 왜? 얘가 뭐에 따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우리 시험적인 용어로는 과수원별 할인. 그래,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과 같은 의미구나. 아니요. 이게
트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이론서에 없는 걸 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시험의 기준은 모든 게 뭐예요? 이론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아마 손해평가사를 하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과거 업방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우리 시험은 객관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이론서입니다. 서술형이잖아요. 서술형의 기준이 뭔데? 논금을 해서 발간하는 이론서예요. 이론서에 그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과거에 강의를 했던 사람이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처음 하는 사람들 이걸 누가 알아, 그거를.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얘를 뭐로 표현한다고? 계약자별로 적용하는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근데 실제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계약자별로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요 다음에 얘들은 뭉텅거려서 그냥 뭐라 부른다고? 할인 할증률. 17년도 업무방법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이걸 보고 이게 기본 요율을 말하는 건지, 계약자별 요율을 말하는 건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말하는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판단의 기준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되돌아와서. 자, 방제시설 할인 할증률은, 방제가 뭐예요? 방제가. 재해를 막아주는 거니까 이건 할증이에요? 할인이에요? 그럼 조건에 무조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방제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본 수업 들어가서 방제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방제시설의 기준, 이거는 본 수업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개념 잡기에서는 핵심적인 거, 방제시설 할인율은 최대 마이너스 30%까지만 가능합니다. 방제시설 할인율은 최대 몇 프로까지만? 마이너스 30.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느냐면 97페이지 잠깐 다시 볼까요? 97페이지가 아니고 98페이지, 99페이지 이렇게 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방제시설 할인율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논밭작물, 밭작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과수작물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과 품목을 봅니다. 99페이지 방제시설 사과.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 방풍림 할인율 얼마로 돼 있어요? 마이너스 5%. 방충망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방상펜 마이너스 25%. 그럼 방풍림, 방충망, 방상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과수원이에요. 그럼 전체를 다 합치면 50%죠? 근데 50% 할인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방제시설이 2개 이상 있는 과수원은 합산해서 최대 얼마까지만 인정을 한다? 30%까지만 인정을 한다. 오케이? 요 개념 알아두시면 돼요. 방제시설은 최대 몇 프로까지 한다? 30%.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감귤이 2개가 있어요. 감귤 찾았어요? 거기에 보면 온주밀감류하고 망감류하고 2개의 품목이 있죠? 맞아요? 자, 그 중에서 방상펜하고 서리 방지용 미세 살수장치가 망감류도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온주밀감도 마이너스 20, 각각 20% 돼 있죠? 그죠? 자,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나중에 이 표를 볼 때 헷갈려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온주밀감은 품종이 만감류와, 온주밀감이란다.
감귤은 온주밀감하고 만감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됐나요? 자, 온주밀감의 보통약관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아까 발하기부터 해서 계약 24시부터 해서 12월 20일 주품종 수확기 때까지. 오케이? 여기에서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는 동상해, 얘는 부보장이 아니고 동상해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해야만 보상을 해줘요. 그럼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동상해만 보장을 합니다. 특약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동상해 특약에 가입을 했으니까 동상해를 방지하는 방제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할인해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동상해 관련된 방제시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리 방지, 미세 살수장치. 우리 어머님들은 쉽게 이야기하는 미스트 생각하면 돼. 미스트. 안개물 푹 뿌리는 거. 미스트.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니까 방상팬이 있어요. 방상팬. 선풍기 생각하시면 돼. 커다란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두 가지가 뭐와 관련된? 동상해와 관련된 뭐라고? 방제시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온주밀감인 경우에는 이 동상해 관련 방제시설인 서리방지 미세수상자고 그 다음에 방상팬의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만 할인해줘요. 이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만 할인을 해준다고. 그럼 이 주계약 기간에는 이게 있어도 할인해준다, 할인 안 해준다? 할인 안 해준다. 자, 그게 이제 우리 그 표의 제일 하단부를 보세요. 그 표의 제일 하단부. 표의 제일 하단부에 주석에 보면 5번, 6번 있죠? 자, 5번, 6번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귤 중에서도 온주밀감류의 서리방지 미세살수장치에 마이너스 20%, 방상팬에 마이너스 20% 돼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감귤 가로 열고 온주밀감류 품목의 경우에는 동상해 특약 가입 시 동상해 특약 보험료 산출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서리방지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팬의 경우에는 이 방제시설은 온주밀감의 경우에는 보통 약관에는 할인 할증이 된다 안 된다? 할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동상해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근데 만감류는 보험 기간이 계약 24시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동상해 부보장에 가입을 할 수 있죠. 동상해 뭐? 부보장에 가입을 하면 얘는 부보장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얘는 보통 계약 자체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얘는 서리 방지 그다음에 방상팬 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요는 온주밀감은 특약에서만 할인 받을 수 있고 만감류는 보통 계약에서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헷갈릴 거 없어요. 얘는 특약, 얘는 보통 계약. 왜 그러냐면 이 기간에는 동상에 걸릴 확률이 낮아요. 이 기간에 동상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죠? 그래서 이 동상에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보장해 주는 거는 뭐만 보장해 준다고? 동상에만 보장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인을 해 줘야지.
근데 이 기간에는 동상에 걸릴 확률이 낮아요. 없지는 않지. 12월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때는 이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할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감귤에서 서리방지 미세 살수장치와 방상펜에 할인을 적용을 받을 때 온주밀감은 보통 약관에서는 안 되고 동상해 보장 특약에서만 할인이 된다는 것과 망감류의 경우에는 보통 약관이 보험기간 2월 말일이기 때문에 얘는 할인 받는다.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가 다 돼 있지만 온주밀감에 한해서만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해됐지요? 나중에 또 계속 나와요. 문제로 이제 만들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지. 방지시설, 서리방지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펜이 나오면 아, 이거 온주밀감, 망감류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할인 적용 받느냐 안 받느냐를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제시설, 자,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방제시설 할인율이 적용받지 않는 품목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방제시설,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계약자에 의해서 계약자별로 달라지는 거니까 가, 요, 소는 기본, 디폴트죠. 기본값이에요. 이후에 있는 것 중에 방제시설이 할인 받는 품목도 있고 방제시설이 있어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다고. 그거를 정리해 두시라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드리면 카테고리를 나눠야 돼. 과수 품목 중에. 자, 과수는 과실과 나무로 구분할 수 있겠죠? 나무는 올이에요, 올. 전부 다 방제시설 할인이 없어요. 나무는 방제시설 할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산정에 보면 나무는 그냥 가요예요. 가요손이에요, 가요손. 방제시설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중에서는 일부 품목인데 우리가 암기를 할 때 나무 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 기억나세요? 나무 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 5대5C가 밤을 좋아하는 이유는 복분자 때문이다. 더블. 5대5 밤호복 더블 8가지 있었죠. 그 중에 한 놈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5, 대, 5, 밤, 호, 복, 두, 불, 이 8가지 품목은 나무 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이죠. 나무가 보장이 안 되는 품목이라고. 이 중에서 대추는 사라지고 얘가 무화과로 바뀌어요. 그러면 외우기 쉽겠지. 나무 손해 미보장 품목에서 하나만 차이가 있다. 오무오, 밤호복, 더블. 얘들은 방제시설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이다. 과수 품목 중에. 오, 무, 오, 밤, 호, 복, 두, 불. 나무 자체는 전부 다 얘는 보험료 산출 시기 가, 요, 손이에요. 방이 없죠? 방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과수 다음에 나오는 품목이 뭐냐니까 논작물이에요. 논작물도 전부 다 얘는 방제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작물의 보험료에는 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논작물 품목이 뭐예요? 벼, 밀, 보리, 기리, 조사령, 벼까지 포함해서. 자, 논 다음이 이제 뭐예요? 밭이 되겠네요. 논 다음이 뭐라고? 밭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에서 방제시설 할인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뭐가 있느냐니까 녹차, 차, 그 다음에 팥,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감자 중에서도 얘는 고랭지 감자만 해당이 됩니다. 고랭지 감자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5년도에 추가된 수박, 노지 수박. 얘들은 방제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 산정할 때 가, 요, 손으로 끝이 나요. 가, 요, 손으로. 그래서 얘를 암기하는 코드는 차, 팔, 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수고하세요. 차 팔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금방 이어지죠? 차 팔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원예 시설. 시설 자체가 방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할인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비가림 시설의 대표적인 품목이 포, 대, 참입니다. 포도, 대추, 참다래. 이 과실이 이 포도, 대추, 참다래는 비가림 과수 보장 품목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누가 하던데, 선생님, 포도, 대추, 참다래는 비가림 시설이 없으면 보험의 인수 제한인가요? 아닙니다. 시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비가림 시설이 있어야만 포도가 보험에 가입되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부보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부보장이 있어요. 농작물 부보장, 시설 부보장 특이하게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 있는 포도과수원이에요. 그럼 비가림 시설은 보장을 안 받고 나는 포도만 보장받을래. 그러면 시설 부보장에 가입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시설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설이 있으면 포도, 대추, 참다래의 경우 시설이 있으면 비가림 시설이 있으면 할인을 해줘요. 그게 마이너스 10%. 근데 우리 교재에는 포도, 대추, 참다래인데 이 대추가 아니고 자두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99페이지 봅니다. 99페이지. 자, 99페이지의 제일 위에 품목을 찾아봅시다. 포도 찾아보세요. 포도 찾았어요? 자, 포도 찾아보니까 비가림 시설 저 밑에서 5번째 마이너스 10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참다래 찾아봅시다. 참다래 마이너스 10% 돼 있죠. 그 다음에 대추에 대추 했고 참다래에는 마이너스 10%라는 게 없잖아요. 없고 어디에 마이너스 10%가 있어요? 자두에 있어요. 원래 비가림 시설은 포대참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포대참이 아니고 참다래는 비가림 시설이 있어도 할인이 없는 거로 돼 있고 자두에 마이너스 10%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이론서를 잘못 작성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포도하고 자두하고 대추만 마이너스 10%인지 오케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기준은 뭐로 작성해야 된다? 이론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론서대로 일단 답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 참다래에 비가림 시설이 있을 때 마이너스 10% 적용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왜? 논란이 있을 문제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원래는 포대참이 비가림 시설인데 할인 적용되는 게 마이너스 10% 할인 적용되는 게 현재 이론서에는 뭐로 돼 있다고요? 포대참이 아니고 포자대로 돼 있다고. 포자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비가림 시설이 없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방제시설 할인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들이 이런 품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과수에서는 나무손해보장, 나무손해보장에 가입할 수 없는 품목 중에서 하나만 차이가 있더라. 대추가 날아가고 무화과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고. 나무는 아예 없습니다. 논작물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밭작물 중에 방지시설을 할인 적용받지 않는 게 차 팔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거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 98페이지 보시면 방제시설 할인율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니까 방조망도 있고 전기시설물도 있고 관수시설도 있고 경험기도 있고 배수시설도 있고 쭉 있죠. 자, 11회 때 시험에 나온 게 인삼이 시험에 나왔어요. 환장한다. 정말 그지 같은 문제. 인삼에 관수시설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그럼 몇 프로 적용해야 돼요? 마이너스 5%. 이게 11회 때 인삼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자, 밑에 추석을 봅니다. 추석 2. 옥수수는 뭐를 포함해서? 사료용 옥수수를 포함해서 방지시설 할인 받지요. 전기시설물을 했을 때 마이너스 5% 할인 적용 받잖아요. 그죠? 자, 아까 논작물에서는 조사령 변은 방지시설 있다 없다? 할인은 논작물은 아예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료용 옥수수는 마이너스 5%가 있다고. 뭐 했을 때? 전기 철책이 있었을 때. 전기시설물이 있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옥수수 누가 좋아하겠어요? 짐승들이 좋아하겠죠. 북한 사람들도 좋아하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니까 감자. 그죠? 자, 감자는 품종에 따라 계절성을 띈다라고 했습니다. 봄감자,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가 있는데 뭐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고랭지 재배는 제외된다. 그래서 차, 팔, 고, 감. 이 감자가 고랭지 재배 감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거 배수 시설과 배수 개선 사업이 중복될 경우 몇 %를 적용한다고요? 5%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암거 배수 시설과 배수 개선 사업이 두 개가 다 있으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고? 마이너스 5%. 암거 배수 시설은 암거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땅 밑에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본 수업에 들어가서 외워야 될 거는 외울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 지금 개념 잡기에서는 요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방제시설에서는 알아둬야 될 게 최대 몇 프로? 마이너스 30%. 오케이?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 있느냐, 방제시설이 없느냐.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할인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감귤의 경우에는 온주밀감과 망감류가 있는데, 온주밀감에서는 서리방지 미세살수장치와 방사편의 경우에는 동상에 특약에 가입을 했을 때만 할인받을 수 있고, 망감류는 보통계약 전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온주밀감은 특약에서 할인, 망감류는 보통계약밖에 없으니까 보통계약에서 할인받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부장은 아까 설명드렸죠. 한정보장, 부보장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포도의 경우에는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무슨 품목만? 포도, 신포도! 이렇게 외우세요. 신포도. 미리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 갑자기 느낌표가 딱 떴어. 신포도. 단포도 말고 신포도. 신포도는 신규 가입 과수원에 한해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포도 과수원이 가입률이 낮아요. 그래서 포도에 한해서만 10%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서 신규 가입은 비가림 시설은 해당이 안 돼요. 비가림 시설은 할인을 못 받고, 뭐만?
과실과 나무. 그리고 이 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라는 특약이. 추가 보장 특약은 포도, 복숭아, 그 다음에 감귤, 이 세 개의 품목에서만 추가 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감귤 중에서도 온주밀감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아니고 품목 자체가 과실 손해 보장이기 때문에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하고, 망감류는 수확 감소로 와 있기 때문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에요. 추가 보장 특약은 뭐뭐뭐 있다고요? 포도, 복숭아, 감귤입니다. 그럼 이 감귤은 만감류하고 온주밀감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요 세 놈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입니다. 본가입 금액의 피해율의 주계약 피해율의 10%를 추가로 보장해줘요. 그 다음에 이 온주밀감은 품목 자체가 보장 방식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오, 감, 봉, 무, 두, 불, 이 6가지가 과실손해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온주밀감은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이 아니고 과실손해 추가보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이 추가보장은 보통 약관 보험료하고 똑같아요. 산출 시기. 추가보장은 뭐와 똑같다고 해요? 산출 시기? 예를 들어서 보통 계약 약관의 보험료가 가요 손방이면 얘도 가요 손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포도의 경우 신포도라고 했으니까 신규 가입 과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가입 시설을 제외하고 보통 약관의 신규 가입 할인, 나무도 신규 가입 할인, 그 다음에 포도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보험료가 있으니까 이거 할 때도 보통 약관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신규 가입 할인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거 지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 말고. 자, 그래서 정리를 마치기 전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보험료 산출식은 기준이 뭐다? 본가입 금액이고, 그 다음에는 이 요율이 있는데 이 요율의 이름에 따라서 얘가 이름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죠?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보통약관보험료, 특약보험료, 이게 전부 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 요율. 그래서 이 요율을 뭐라 부른다고? 지역별 기본 요율이라고 불러요. 지역별 기본 요율. 요 다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 교재는 없지만 17년도 업무방법서 기준으로 보면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있는 것들을 할인 할증률이라고 부릅니다. 할인 할증률. 오케이? 그러면 요 다음에 있는 것 중에서 얘는 원래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인데 현재 시험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들로 보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누구별로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계약자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를 뭐라 부른다?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이라고 부르더라. 그럼 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최대 할인받을 때 마이너스 30%, 평가기간 몇 년? 5년일 때. 그죠? 이때 손해율이 몇 프로였어요? 30% 미만일 때 평가기간이 5년이면 최대 할인받는 게 마이너스 30%. 손해율이 평가기간 5년 500% 이상일 때 최대로 할증받는 게 몇 프로? 50%. 그럼 할인 할증을 받지 않는 구간은 80% 이상, 120% 미만. 요거 체크. 자,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이죠. 자, 방제시설은 2개 이상일 때는 합쳐서 몇 프로까지? 30%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고, 방제시설이 있어도 할인을 받지 못하는 품목 과수의 과실은 오, 무, 오, 밤, 호, 복, 두, 불. 그 다음에 나무. 논작물은 올. 밭작물은 차 팔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거.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방제시설이니까 시설 자체는 할인율이 없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과실은 방제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할인율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에 비가림 시설이 있다. 할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비가림 시설하고 과실하고 보험료를 각각 산정할 거 아니에요. 포도 보험료가 있고 비가림 시설 보험료가 있을 거잖아요. 각각 가입을 하니까. 그죠? 그럼 이때 비가림 시설은 할인이 없지만 이 비가림 시설이 있는 포도는 마이너스 10% 할인이라고. 그죠? 근데 아까 비가림 시설이 있을 때 마이너스 10%인데 원래 비가림 분목은 포대참이나 현재 이론서의 할인은 포대참이 아니고 뭐였어요? 포대 유자였죠. 포대참이 아니고 포대자. 오케이? 현재 이론서가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한정보장, 부보장인데 한정보장은 5종 한정보장, 적과전 5종 한정에 가입을 하면 할인. 그 다음에 부보장의 종류에는 과수사종에는 일소, 가을동상에 부보장하면 할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한부장이라고 하나 붙여놨잖아. 이 계산이 할인이면 1,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한정보장이 0.1, 부보장이 0.1이면 1 마이너스 0.1 곱하기 1 마이너스 0.1, 1번, 2번, 1 마이너스 0.2. 자,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왜 2번이 답이냐 하니까 왜 한부장이라고 붙여놨겠냐고. 오케이? 자,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는 값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80%, 이거는 99, 81, 81%잖아요. 차이 있죠? 2번으로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보장하는 게 일소 가을동상의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자, 호두는 조수의 부보장이 있었고, 감귤의 망감류는 동상의 부보장이 있었다. 그죠? 전부 다 할인 적용 받죠? 특히 호두의 경우에는 조수의 부보장 특약은 자동가입이다. 방제시설이 없는 과수원 또는 방제시설이 있으나 과수원 전체 둘레가 80% 미만 설치된 과수원 또는 나무별로 방제시설이 80% 미만인 과수원.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만 적용돼. 없거나 과수원 80%, 나무 80%, 세 개 중에 하나만 적용돼도 부보장. 오케이? 또는이에요. 근데 할인율이 예전에는 0.15%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론서에는 0.15%라는 게 없어요. 0.15%면 소수라면 0.001호니까 100만 원에 1,500원? 거의 할인 안 해주죠. 그래서 청설모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수의 부보장 호두가 생긴 거예요. 자동 가입입니다. 방제 시설이 없으면 자동 가입되고 할인율은 이론서에는 없으나 미비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그 다음에 신포도, 신규 가입 과수원 포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는 비가림 시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과실도 있잖아요. 과실과 나무는 신규 가입 할인됩니다. 비가림 시설은 안 됩니다. 보통 약관을 따라가는 놈이 추가 보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에도 신규 가입 할인 적용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기출 문제들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거의 1시간 동안 보험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 보험료가 10년간 기출이에요. 10년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11년이네. 지금 우리가 12회니까 그동안 출제되었던 보험료들 관련된 문제를 다 모아서 여기 놓는 거거든. 그럼 얘들만 분석해 보면 답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만 풀 줄 알면 시험에 나오는 보험료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도록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자 보세요. 가입했고 보험료 냈죠. 그죠? 보험료 냈잖아요. 보험료 산정이 됐으면 이제는 뭐를 산정해야 돼요? 보험금을 산정할 거예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게 뭐냐면은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손해로 피해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기간 정리해 드릴 거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정리한 다음 손해 평가를 하는 방법 설명하고 이제 보험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좀 잡히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 보험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전반적인 이해를 잡는 것이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중요한 학습 목표입니다. 지금은 세부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만 익히고 이제 살을 입히는 거는 이제 11월부터 살을 하나씩 입힐 거예요. 올해는 2-1 과목도 제가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됐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